안녕하세요. 스쿨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사범대 교직 인적성 U번 문항 유형을 기준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와 유사한 실전 연습 문제를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시문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캐롤 드웩 학자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 각각 어떤 건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 거고요. 사실 이 문항은 서울대 사범대학 기출문항인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으로 나왔던 문항과 유사한 문항입니다. 이 문항으로 연습하면 충분히 기출문항으로 연습하는 것 이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첫째, 교과목을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어떻게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줄 수 있는지. 둘째, 학급 전체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실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서울대 사범대 교직인적성 문항 두 번째 유형 실전 문항 제시문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캐롤 드웩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지능이나 능력이 타고난 것이며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노력과 학습을 통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학업 성취를 보였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실패를 피하려 하고 도전을 위협으로 인식하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교사가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마인드셋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너는 똑똑하구나 와 같은 능력 중심의 칭찬보다 열심히 노력했구나 와 같은 과정 중심의 칭찬이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음질 수학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나는 수학에 소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에게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조언하고 지도할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물음 이후 학급 내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하기 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물음 3. 성장 마인드셋 이론이 제시하는 과정 중심 평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과 수업에서 어떤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캐롤 드웩이라는 학자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쉽게 말해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내 지능이나 능력은 타고난 거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어려운 일은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노력하고 배우면 내 능력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전적인 상황도 즐기고 실패를 하더라도 이걸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면서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도전 과제를 더 선호하고 실패도 배움의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 더 높게 나옵니다. 반대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실패를 피하려 하고 도전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여기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넌 정말 똑똑하구나 라는 칭찬은 고정 마인드셋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같은 과정 중심의 칭찬은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사람의 마인드셋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학습 환경, 특히 교사의 피드백 같은 요소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전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가 성장 마인드셋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요, 학생이 나는 수학에 소질이 없어요 라고 고정 마인드셋을 보이는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성장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지도하고 조언할 수 있을지를 묻는 거예요. 출제 의도는 간단해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과 학습을 통해 키울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기반으로 학생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과 학습 방향을 제시하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답안에 포함될 핵심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학생의 감정에 공감하는 게 첫 단계예요. 낮은 점수 때문에 실망한 학생의 마음을 먼저 인정하고 그래 속상했겠다라고 진심으로 다가가야 학생이 마음을 닫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 중심 피드백이 꼭 필요해요. 단순히 잘못했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조금 부족했으니까 이런 걸 해보자라며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떤 점을 고치면 될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학습 전략을 제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은 목표부터 세워서 차근차근 해보자.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복습하자. 다른 풀이 방법도 시도해보는 게 좋겠다. 같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시각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 시험은 안 좋았지만 이걸 통해 배우는 게 중요하단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죠. 결론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좀 더 열심히 해봐 같은 추상적인 말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학습법과 과정 중심 피드백을 강조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다시 세우고 도전할 수 있게 격려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학생이 수학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나는 수학에 소질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점수가 낮아서 정말 속상했겠다.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누구나 실망스러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학생이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고 교사와의 대화를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엔 현재 상황과 공부 과정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이번 시험에서 특히 어려웠던 부분은 뭐였을까? 공부할 때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학생이 스스로 낮은 점수의 원인을 돌아볼 수 있게 해야 해요. 뭐 소질이 없어서 그래라고 단정 짓는 걸 넘어서 지금 학습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이나 어려웠던 부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노력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도 꼭 필요해요. 그동안 문제를 풀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는지 궁금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땐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학생이 지금까지 시도한 노력이나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 줘야 해요. 예를 들어 그래도 이런 부분은 네가 잘했구나 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먼저 얘기한 다음 개선할 부분도 자연스럽게 함께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후엔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제안하면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기보단 오늘은 개념 하나만 확실히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 작은 목표를 세우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 틀린 문제를 정리하거나 친구랑 스터디를 해보는 방법, 아니면은 영상 강의를 참고하는 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해요.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다 보면 학생 스스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조금씩 쌓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도전과 실패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전에 못 풀던 문제를 풀었을 때 기분 좋았던 거 기억나? 힘들게 배운 게 나중에 성과로 이어지면 진짜 뿌듯하잖아. 실패를 단순히 안 좋은 결과로만 보지 않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도전을 계속 권장하면 학생이 조금씩 성장 마인드셋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학생이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배우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이 성장 마인드셋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음 2는 한 학생이 아니라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교사가 성장 마인드셋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학급 운영에서 어떤 방침이나 활동 환경을 만들어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서 답을 제시하는 거죠. 출제 의도는 명확해요. 단순히 이론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먼저
교사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 방식부터 바꿔야 해요. 예를 들어 넌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고정된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은 피하고 이번에 정말 열심히 했구나 특히 여기에서 네가 노력한 게 눈에 띄었어처럼 과정 중심의 칭찬을 해야겠죠. 학생들이 내 노력과 과정이 중요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학급 분위기나 활동도 중요해요. 협력 학습을 통해 서로 도우면서 배우는 환경을 만들거나 학생들에게 적당히 도전적인 과제를 주고 그걸 해결해 보게 하는 식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죠. 또 학급에서 학습 일지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 학생들이 자기 학습 과정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느낌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교사 자신이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에 선생님도 이런 걸 새로 배워봤는데 정말 재밌더라 하면서 교사가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평가나 보상 시스템도 바뀌어야 해요. 시험 점수나 결과만 강조하지 말고 노력과 시도 자체를 인정하는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실패해도 괜찮아. 여기서 배우면 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때는요. 이런 걸 실제 사례로 들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 학급 게시판에 학생들이 도전한 기록을 붙여서 서로 칭찬해주는 코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주간 학습 포트폴리오를 발표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 과정을 인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결국 중요한 건 학급 전체가 노력과 성장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론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학급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려면 교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몇 가지를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먼저 과정 중심 칭찬과 피드백 문화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학생에게 너 이번에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든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방법 좀 알려줄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정을 칭찬해 보는 거죠. 결과나 점수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시도한 과정과 노력 자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이런 피드백을 계속 들으면은 학생들이 실패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배울 기회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또 학습 일지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도 좋아요. 학생들에게 매일이나 매주 오늘은 뭘 배웠지? 이걸 배우면서 어떤 게 힘들었지? 이런 걸 적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자기 학습 과정을 돌아볼 수 있고 교사가 그걸 확인하면서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 공부 기록을 넘어 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를 느끼는데 큰 도움이 돼요. 리고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학생들 수준이나 관심사에 맞는 과제를 몇 가지 준비해 놓고 스스로 선택해서 풀어보게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도전 자체와 그 과정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실패를 겁내지 않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협력 학습도 꼭 필요해요. 학생들이 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결 과정을 공유하고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팀별 프로젝트나 짝을 지어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서로 배우고 나누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혼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방법을 배우면서 더 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사가 모델링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나도 이걸 잘 몰라서 오늘부터 조금씩 배워보려고 해 라고 교사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학생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 선생님도 배운다는데 나도 해볼까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결국 교사의 실천과 태도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줘요. 결과보다는 노력과 과정을 중시하는 학급 분위기를 만들고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면 돼요. 물음 3은 성장 마인드셋 이론에서 강조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교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묻는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 점수만 평가하지 말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 전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과정 중심 평가 방식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포트폴리오 평가예요. 포트폴리오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는지 기록하는 걸 말하죠. 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학습 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매주 이번 주에 어떤 걸 배웠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기록하게 하는 거죠. 교사는 그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코멘트를 남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점을 노력한 게 좋았어. 다음엔 이 방법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처럼요. 이런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과정을 돌아보고 개선할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또 평가 방식으로 루브릭을 활용하면 효과적이에요. 루브릭은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해서 학생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도구인데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수업에서 평가 기준을 문제 해결 과정, 창의적인 접근 방법, 협력과 의사소통 같은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교사와 학생이 같이 평가를 하거나 학생들끼리 동료 평가를 진행하면은 좋아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점수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이런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들이 단순히 성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가 노력한 과정에서 배운 게 많구나라고 느끼게 해줘요. 또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게 돕죠. 결국 성장 마인드셋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답안을 작성할 때는 포트폴리오나 루브릭처럼 구체적인 평가 방식을 제시하고 그걸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예를 들면서 설명하면 돼요. 이런 방식이 학생들에게 학습 과정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노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겠죠. 교과 수업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려면은 과정 중심 평가를 도입하는 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학생들이 단순히 결과나 점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학습 과정과 노력을 되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포트폴리오 평가를 활용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매 수업마다 주요 개념, 문제풀이 과정, 수행 과제 같은 걸 정리해서 모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학생 스스로 내가 뭘 배웠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교사는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여기선 어떤 생각을 했니? 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구나처럼 구체적인 피드백을 줘요.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은 스스로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다음 목표를 세우는 기회를 얻게 돼요. 또 학습 일지와 교사 코멘트 평가도 좋은 방법이에요. 학생들이 매일 또는 매주 오늘 어떤 걸 시도했고 어디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앞으로 뭘 보완할 건지를 간단히 기록하게 하는 거죠. 교사는 그걸 확인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네. 다음엔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겠어. 같은 코멘트를 남기는 거예요. 이 방법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교사의 조언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요. 루브릭 평가도 정말 유용해요. 학생들이 과제나 프로젝트를 할 때 평가 기준을 미리 정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창의성, 협력 태도, 문제 해결 과정, 노력 같은 항목별로 기준을 세워서 이 부분을 신경 써야겠다라고 학생들이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평가는 단순히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의 노력과 태도를 포함해서 정성적, 정량적으로 진행해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죠. 동료 평가와 자기 평가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 프로젝트나 발표 같은 활동을 마친 뒤 학생들이 서로의 과정을 피드백해주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가장 잘한 점은 뭐고 다음엔 뭘 개선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요.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평가 내용을 종합해서 추가적인 조언을 해주면은 학생들이 더 깊이 학습 과정을 성찰할 수 있게 돼요. 결국 이런 과정 중심 평가 방식들은 학생들에게 점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실패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해요.